추석 연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이름이 있었어요. 헝다. 에버그란데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 건지, 어떤 회사이길래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인 악재로서 등장한 건지, 또 앞으로 파장은 어떠할지. 일단 한 차례 폭풍은 지나간 듯 합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들 워낙 많이 해서요. 복잡한 숫자 제쳐놓고 간단히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해봤습니다. 박수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진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석 지나면서 헝다, 에버그란데 이 이름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리먼 브라더스와 함께 뭐 시스템 리스크 이런 이제 무서운 단어들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 좀 알고 넘어가죠. 네, 헝다는 우리 이미지의 부동산 재벌, 중국의 부동산 대표 기업으로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헝다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 외에도 축구 등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광저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헝다라는 그냥 중국어 어원이 헝다? 네, 헝다는 항상 뭐 크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항상 큰 기업으로서 이제 모든 사업 영역에 발을 뻗쳐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다그룹은 이제 부동산 외에도 최근 들어서 자동차, 그리고 헝다 물산, 그리고 OTT 플랫폼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OTT도 해요? 네, 헝다 항등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 OTT 플랫폼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헝다 어린이월드라고 하는 테마파크도 네, 그리고 헬스케어, 생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영역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었던 중국의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뭐 이름처럼 아주 많은 것들을 크게 했네요. 그죠? 네, OTT에서 생수까지. 네. 일단은 뭐 어찌됐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부동산 쪽이에요. 부동산 쪽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사, 뭐 저희 이제 이해하기로는 시행사 같은 역할을 했던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뭔지를 좀 보죠. 네,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장. 너무 문어발식으로 무리한 뻗쳤다. 확장을 지금 진행을 했었다라는 점이 네. 가장 이제 자체적인 문제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의 부동산 규제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늘을 치솟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처럼 민생에 이제 네. 생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라는 점 때문에 아이 낳기도 힘들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든 공부론까지 이어지면서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 통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가 나타났냐라고 네. 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나왔던 제일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3대 레드라인을 네네. 정했어요. 각 그 시행사별로 개발 회사별로 이제 재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내놨는데 뭐 첫 번째는 선수금 제외, 뭐 자산 부채 비율 70% 이하, 두 번째는 순 부채 비율 100% 이하, 세 번째는 현금 자산이 단기 부채 대비해서 1배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부채 비율 제한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채를 더 이제 확대될 수 없게끔 지금 만든 상황이거든요. 뭐 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또 이런 부분들 자체적인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크게 레드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단에서 네. 가격 그 부동산 투기를 아예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노력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집은 사는 곳이지 네, 투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뭐 위장이혼 이런 것들도 계속 중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투기하지 못하게끔 하는 자금도 막아버린 뭐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막는다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다라는 양쪽에서 지금 제한이 크게 들어온 점이 이제 헝다 이슈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끔 만든 트리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조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헝다가 거기에 딱 걸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8월에 그 네. 레드라인이 먼저 나왔을 네. 때 당시에도 위험한 그룹 중에 3대 레드라인을 모두 밟은 기업이 헝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그 이후에도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오늘 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네. 수면 위로 더 떠오르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헝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뭐 우려감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요. 지금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지난 23일에 그 이제 이자 지급해야 되는 그게 도래했던 거 아마 달러채는 못 막았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리고 못 막았고요. 못 막은 거죠? 네, 못 막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29일 네, 기준? 29월 29일 기준으로도 이자 도래가 있습니다. 네. 약 한화로 563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것도 달러채에 대한 이자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9월 23일 기준으로 약 한화로 991억 원을 못 막았거든요. 네, 네. 오늘도 못 막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근데 우선 상황이 어떤가를 저희는 이제 제일 확인할 수 있는 건 재무제표 상에서 네, 일단은, 부채나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로 확인해 네. 보자라고 했을 때에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 합계가 1.97조 위안, 한화로 360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360조. 네. 유이자 부채, 그러니까 이자를 네. 내야 되는 부채가 5,717억 위안, 그리고 어음이나 미지급 비용 포함해서 9,511억 위안인데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868억 위안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로 868억 위안이면 하나로 15조 원 정도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부채가 360조인데 현금성 자산은 15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재무제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돈이 360조인데 그러니까. 15조 원밖에 바로 갖고 있는 현금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성 경색이 이제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채권 이자가 만기가 또 도래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다음 달 10월 달에도 지금 벌써 5건 다섯 건이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시간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네네네. 어떻게 상황을 이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변동성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진짜 다 못 갚고 결국은 디폴트로 가게 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정부가 도와줄 거다라고 중국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부동산의 영향력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서 시작한 게임이니 그렇게 쉽게 끼어들진 않을 거다라는 좀 비관적인 시각도 있고. 네. 우선은 저는 네, 쉽게 끼어들지 못할 거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끼어든다는 표현보다는 우선은 지켜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지켜보고 정말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네. 그 구원의 손길 내밀기 전까지는 한 3단계 정도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헝다 자체적인 노력. 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굉장히 어떤 자기네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제 돌파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도 많이 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부분으로도 모자르다 하면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광동성 측에서 이제 좀 도와줄 가능성이 네네.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마지막엔 파산의 수순이긴 하겠지만 뭐 외자 유치라든지 뭐 각 자산별로 국유화 시켜서 가져가는 나눠서. 방법, 네 그런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좀 표면 위로 떠오른 지가 당장 얼마 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1단계 자구책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끝까지 완전히 사실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나 뭐 소액 투자자들도 있고 작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좀 지켜보겠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신 거고, 그러면 첫 번째로 뭔가 너희가 먼저 좀 해라, 자구책에 대한 부분에 기대하고 있을 텐데
헝다도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갑자기 저희 추석 기간 네. 동안에 밤 11시에 그 슈자인 회장이 네. 임원들과 막 간부 모아 한 4천여 명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많네요. 네, 직원들이 워낙 몇만 명 된다고 네. 하니까 모아서 지금 뭐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 돌파를 해야 된다.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막 약간의 쇼잉도 했었던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자구책은 3가지 정도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금을 분할해서 상환할게.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갚을게.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헝다의 부동산을 분양받아서 중도금까지 냈으면 이제 잔금을 치르기 직전인 투자자들은 우선 잔금을 할인해 줄게. 우선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3가지 방법을 제시를 네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현금 분할 상환은 우선은 10%를 먼저 받고요. 투자금 원금의 10%를 먼저 받고 3개월 단위로 10%씩 나눠서 갖는다.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다 받으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갚아야 되는 네.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요. 투자자들한테 상환도 해야 되고 그때까지 헝다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현금이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이 부분도 지금 불확실성이 네.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 3번째로 말씀드렸던 잔금을 그냥 할인해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뭐 중도금까지 낸 부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그렇죠. 식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투자자들이 제한적인 거죠. 몇 명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헝다가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두 번째 실물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제시를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내놓은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뿐더러 그렇겠죠. 자체적으로도 할인을 쳐서 지금 이만큼 가져가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는 제가 가지려고 하는 부동산을 선택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저는 만약에 1, 2선도 전 서울에 사는데 굳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할인된 가격으로 받기에는 굉장히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앵커님 혹시 어떤 방식을 영 딱 그렇죠. 끌리는 게 없네요. 네,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헝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방식이다. 냉소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로서 계속 이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서 뭔가 노력은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좀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지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지를 열어두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헝다가 온전히 유지되긴 좀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뭐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헝다가 결국은 파산의 수순을 밟게 될 거다.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업계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위기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위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제 표를 보시면요. 우선은 2020년 8월에 3대 레드라인 기준이 발표되었을 때 이미 중국 그 부동산 상위 기업인 중국 헝다라든지 융창중국, 녹지홀딩스 등 이런 기업들이 3대 레드라인 미달에서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똑같은 기업들을 이제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3대 레드라인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정리를 한 건데요. 레드라인 보이시나요? 지금 빨간 건 없는 거죠. 오렌지까지만 있는 거죠. 우선은 제가 우선 10대 부동산 기업 제한이기 때문에 우선은 빨간색은 올해는 좀 개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록색이 굉장히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런 레드라인이 나왔을 때 노란색이었든 주황색이었든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이다 보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부채 비율을 줄이든 자구책을 찾아서 우리가 더 녹색 라인으로 올라가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업계 전반에서는 이미 다 어필이 된 상황이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1위 기업인 왕커라든지 네. 보리부동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초록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도 했고요. 초록색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결국에 빨간색을 유지하거나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우선 시간을 주면서 네, 정리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 뭐 그린 기업으로 재편되는 또 이제 하나의 구조조정 과정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헝다만 지금 문제인 거지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선긋기가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확실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은 개별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헝다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 구조도 이제 전방위적으로 뻗쳐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더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의지 물론 뭐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것에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 구조 조정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주신 것 같고요. 부동산 업계는 그렇고 그럼 이제 헝다가 잘못되면 금융업계 익스포저는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요 이야기도 좀 해보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를 그렇죠.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 내 우려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다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더 그 중국이라는 좀 신뢰도에 따라서 조금 맞아요. 더 우려감이 큰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사실 이 은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레드라인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2020년 9월에 이제 루머가 하나 돌았었습니다. 시장 내에서. 헝다가 우리가 지금 은행 부채 규모가 이만큼이니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서가 시장 내에 떠돌았던 그 문서가 이제 유출이 됐다라고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저우 정부에다가 간청을 했다라는 그 문서가 이제 시장 내에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헝다가 은행별로 익스포저가 얼마다라는 게 이제 유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헝다가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루머일 뿐 우리는 문제 없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수면 위에 다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거의 사실 이제 성지순례처럼 그게 맞았었구나 지금 약간 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은행들 리스트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도 이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그 은행별로 손들면서 우리는 문제 없어라고 지금 다들 해명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은행별로 좀 익스포저를 살펴보시면 그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왼쪽 차트에 보시면 제가 그 세모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부분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중국 헝다의 부채 비율을 제가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5%에서 10% 미만 사이. 그리고 좀 높은 은행 하나가 보이시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소형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좀 메인으로 잡힌 은행들의 자기 자본 대비 헝다 부채 비율은 크진 않다. 그리고 2021년 실적, 뭐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 대비해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부채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보물이 다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은행들은 지금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도 우선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한 은행이 완전 파산할 만큼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 부채도 뭐 이제 많이 분산이 돼 있고 이제 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뭐 이익 내고 있는 부분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 미칠 영향도 일단 제한적일 걸로 보인다라고 이 표를 통해서는 저희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헝다 이슈가 그러면 뭐 부동산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 금융업계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 별거 아닌가요? 앞으로 저희 신경 쓸 거 없나요? 라는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오늘도 그렇고 오늘은 근데 여전히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헝다 이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슈가 다 겹쳐서 좀 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자가 도래하는 오늘 말고도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30일. 요거 표 있지 않나요? 네, 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정리한 부분이 10월 달
네, 네, 지금 5개? 네, 6개?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이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갚아 나가는지 또 디폴트가 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가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헝다 그룹 관련주들도 지금 다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중국의 본토 A 지수 대비해서 홍콩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좀 흔들릴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표를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일정상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헝다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일인 거죠. 그 일정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저희 부동산 시장의 몰락, 또 뭐 중국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이렇게까지 번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네, 우선은 제가 항상 이 이슈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헝다를 중국과 일원화시켜서 맞아요.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한 큰 리스크 그리고 뭐 회색 코뿔소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헝다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고 최근에는 뭐 다양한 더 좋은 산업들 발전 그렇죠. 가능이 무궁무진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더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다른 투자처를 더 모색할 수 있는 네.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국이 워낙 폐쇄적이기도 하고 정보도 제한적이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불안감을 느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최근에 규제도 너무 맞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조금 걷어놓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수진 연구위원과 함께 헝다그룹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이제 시장을 보다 보니 참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헝다그룹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객관적으로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자 지급 일정과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 연이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시장 변동성이 있거나 또 추가적인 이슈 있으면 다시 한번 이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